까이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돌아온 인조인간의 공포 EX 제일복권 리뷰 영상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역시 찰리 시즐님께서 모조리 빌려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요새 비가 아주 많이 오잖아요. 찰리 시즐님 같은 경우는 킥보드를 타고 옛날에 서초구에서 제가 살 때부터 많이 이동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인조인간 19호 같은 경우는 샵에서 직접 뽑으시고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이동하시는 중에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전부 젖어버렸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잘 말리셔가지고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야 거의 택배 거래를 하시니까 관계가 없겠지만 수도권 지역 쪽에 사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실 때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래서 애초에 외출을 할 때 피규어를 사야 할 일이 생길 것 같으면은 백팩을 메고 다니거든요. 비싸게 산 피규어가 애초에 개봉을 하기도 전에 젖어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 오늘 메인 피규어들을 소개를 하기 전에 드래곤볼 EX 피규어의 감초라고 할 수 있는 이 드래곤 아카이브 3종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 그동안 4종이나 5종이 나오던 상품이 갑자기 상품을 3종류로 줄인 게 의아합니다. 찰리님도 그냥 흔들어서 3개를 각각 득템하셨다는데 비율은 어떤 게 적고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후에 제가 이걸 뽑으러 갈 때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쪼꼬미는 진저타운에서 제일 큰 부자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아마도 전투력 5의 농부에 이어서 반다이는 민간인들 만들기에 진심인 듯 싶어요. 얼굴이 만화랑 똑같습니다. 깨알같은 돈 표현도 좋고요. 베이스에 써진 대사는 나는 이 마을에서 제일 부자다. 뒤에 소개할 라인업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월콜 같은 SD 컨셉은 거의 버리고 원작 내 장면을 실비율로 표현하는 컨셉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네요. 두 번째 보여드릴 친구는 팔봉이 인조인간 8호입니다. 아카이브 중에는 덩치가 상당히 큰 헬스걸보다 더 큽니다. 베이스에는 감히 손오공을 괴롭혔겠다. 개인적으로는 이 화내고 있는 표정보다 순둥순둥 웃고 있는 표정의 착한 모습으로 나왔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중량이 제일 나가는 친구니까 그걸 생각하고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카이브의 마지막은 아놀드 중사입니다. 말이 인조인간이지 앞에 인조인간 8호도 프랑켄슈타인을 오마주했고 이 아놀드 중사는 아놀드 슈어제네거 형님을 토리야마 아키라 스타일로 그려서 탄생한 그런 캐릭터죠. 조립이 아닌 의자에 그냥 얹어놓는 방식이에요. 베이스에는 웰컴, 위로 가는 계단은 거기에 있다. 드래곤볼 피규어가 좌상으로 나온 건 오랜만에 보는 듯 싶네요. 종류는 줄었지만 이번 아카이브가 훨씬 구성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라인업도 어떤 엑스트라를 뽑아서 내줄지 기대가 되는군요. 드래곤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전부 빠짐없이 오늘 거 포함해서 리뷰를 했는데 주위에서도 모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제 컬렉팅을 하시는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퀄리티는 참 좋다. 하지만 에피소드가 전혀 다른 캐릭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세트로 둬도 각각 따로 노는 느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제 생각은 이 따로 노는 느낌이 아카이브 컬렉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제일복권에 각각 한 개씩만 들어있는 레어 친구들을 보여드릴 차례인데요. 한국 정식 발매 전부터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가격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이미 구매를 하신 분들의 의견이나 일본 친구들은 좋은 상품이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품의 느낌이 어떤지 저 역시 많이 궁금합니다. 과연 프리미엄을 지불할 만한가 아니면 거품인가 어떤 느낌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하지메 마쇼까!
먼저 보여드릴 건 인조인간 19호예요. 오늘 상품들 전부 일본 기준 22년 7월에 발매되었고요. 박스가 측면의 대사는 너희들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어. 반대쪽 20호 부디 제가 베지터를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욕심쟁이 녀석. 정면엔 아니야 손오공이 아니네.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아. 저건 96% 확률로 야무차라는 인간. 뚜껑엔 너무 쉽게 차단했다. 손오공이다. 구성은 19호 본체와 헤드가 조립형이고요. 투명 자립 지지대가 전부. 아마도 제 생각엔 이번 제1복권에서는 원작에서 캐릭터의 인기와 반대로 이 녀석이 가장 인기를 끌만한 분위기를 갖췄습니다. 지금 드래곤볼 피규어는 크게 만들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트렌드에 부합하게 큼직하게 만들었다. 크기 높이 기준 27.5cm. 16호 크기가 아쉽다고 했잖아요. 19호는 완전체 셀과 둬도 원작 비율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이 레진 제품에 필적하는 엄청난 무게 한 손으로 들면 뻐근할 정도입니다. 덩어리감이 최고, 얼굴 싱크로율도 최고예요. 이 힙합 바지라고 할 만큼 엄청난 통의 바지 표현, 어깨에 있는 뽕들까지 진심 볼만합니다. 뒤에 리뷰할 20호도 훌륭하다고 보는데 이번 라인업의 최고 걸작은 이 녀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웃돈을 주고 사는 게 맞나 의문이 드실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지금 정발되기 전 시세가 저렴한 편은 아니고 저는 시장에 과열을 부추기고 싶지는 않지만 피를 주고 살만한 상품이라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올해 신상으로 반다이에서 내어준 드래곤볼 피규어 중에 현재까진 의심의 여지 없이 최고이지 않나. 단점이라면 피규어와 상관없이 역시 캐릭터의 네임밸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의 큰 메리트는 이런 스케일로 뽑아준 적이 전무후무한 캐릭터예요. 지난 시간 16호랑 뒤에 리뷰를 할 20호는 조영천하라는 예전 상품이라도 있었죠. 세상에 없던 걸 이렇게 크게 잘 만들었으니까 어그로가 끌릴 수밖에 없다. 그냥 19호 그 자체입니다. 전 앞으로도 이 캐릭터를 피규어로 뽑아줄 가능성이 17호나 18호보다 희박하다고 보고 있네요. 오늘의 마지막 리뷰품은 인조인간 20호고요. 카톤이 있더라고요. 이건 앞에 소개한 19호도 있다고 합니다. 측면 대사는 바보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닥터 게로가 만들어낸 인조인간 20호다. 닥터 게로는 죽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반대쪽 측면은 19호랑 동일해요. 정면 대사는 좋다. 따라가 주지. 죽고 싶은 곳을 골라라 손오공. 뚜껑엔 그럼 어느 녀석의 에너지부터 받아볼까. 역시 베지터 다음으로 강한 피콜로인가. 구성은 20호 본체와 헤드가 조립형이고요. 모자가 따로 씌우게 돼 있어요. 투명 자립 지지대. 앞에 19호를 워낙 극찬했지만 20호 할배 역시 놀랍도록 완벽한 싱크로율을 보여줍니다. 완성도에서는 두 상품이 거의 또이또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19호가 우월하다기보다는 볼륨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눈길이 가요. 실제로 만져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야. 크기 높이 기준 약 26.5cm. 둘 다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17호나 18호보다 조금 더 커요. 전체적인 밸런스도 좋지만 제가 특히 칭찬하고 싶은 건 노인의 특징 표현. 거무튀튀하고 주름이 있는 얼굴과 피부색이 일품입니다. 뒤통수에 늘어진 긴 머리칼 표현도 좋고요. 솔직히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저는 리뷰를 안 하는 분야지만 최근 나오는 드래곤볼 SHF 액션 피규어들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구성이라든지 헤드 싱크로율. 이번 제1복권 20호랑 앞에 19호를 통해서 반다이가 현재 만드는 드래곤볼 피규어의 현 주소를 말해준다. 각인을 시켰다. 역시 제1복권 믿고 있었다고. 또 하나의 볼거리는 이 친구는 모자를 벗기면 안에 뇌 표현도 돼 있다. 그래서 17호가 킬하는 장면도 재현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머리칼 조형이 길어서 이건 자연스럽지가 않네요. 앞에 3인방 친구들을 더 잘 만들어주고 이것들의 힘을 살짝 빼고 만들었다면 밸런스가 더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은 있는데 반다이도 한 개씩 들어있는 상품을 의식을 하나 봅니다. 정발이 되면 이번에도 이 녀석들 같은 특정 제품에만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은 어김없이 펼쳐질 것 같아요. 저 역시 원픽으로 구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리뷰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렇게 사이어인을 지겹도록 뽑아내주고 많이 팔았을 반다이인데 도리어 몇 번 만들어보지도 않았을
나왔을 조연급 캐릭터가 만듦새가 더 좋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올해도 드래곤볼 피규어 대세는 제1복권이다. 컬렉터분들은 무서운 리셀러들을 피해서 꼭 좋은 가격에 원하시는 상품을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라스트 원상을 제외한 드래곤볼 EX 인조인간의 공포 제1복권을 전부 까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 인조인간 에피소드는 오늘 소개한 이 인조인간 20호가 최종 보스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원래대로라면 이 19호와 20호가 메인 악역으로 활약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 만화 편집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노인하고 뚱보는 안 됩니다 라는 한마디에 17호와 18호라는 캐릭터가 탄생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편집부의 압력이 들어옵니다. 어린 것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셀이 탄생하게 되고, 그 셀마저도 변신을 해야 된다고 편집부가 강요하는 바람에 2단 변신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 과정에서 너무 유명한 이야기는 셀 2단계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토리야마 선생님께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편집부에 가져가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라고 의견을 물었다고 해요. 이때 돌아온 대답이 멍청하게 생겼네요. 빨리 완전체로 만들어 버리죠. 더 활약을 할 예정이었던 2단계 모습의 셀은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만 냅다 지르다 완전체가 돼버린 거죠. 이런 걸 보면 만화의 전설이라는 드래곤볼의 작가조차 결국은 회사보다 을이었다는 사실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썸네일에 이제 제가 인조인간 19호와 20호를 김정은과 이박사라고 해놓은 이유가, 김정은이라고 해놓은 건 아실 거야. 19호가 워낙에 북한의 지도자의 비주얼과 닮아가지고 합성짤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붙인 거고, 이 박사는 뭐냐면 찰리님께서 피규어를 빌려주실 때 이 닥터 게로 박사 보고 자꾸 이 박사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닥터 게로인데 왜 이 박사라고 말씀을 하시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게 제1복권에서 이상이라는 알파벳을 가지고 있고 게로 박사의 박사를 합성을 하셔가지고 이 박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어. 전 이 이야기를 찰리님께서 해주시던 당시에 너무 웃겨가지고, 그리고 이 박사가 몽키 매직이라는 노래를 부르던 가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여러가지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뒤엉켜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아재 개그기도 하고 저도 아재기도 한데 요새 저는 이런 드립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재미가 없으셨다면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은 모바일 게임 독한 배틀 뽑기 영상을 또 준비를 했어요. 업로드 후에 바로 또 피규어 영상도 준비를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드래곤볼을 찾아 업로드 할 때까지 저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비 오는 날 안전 유의하시고요. 또 만나요. 까바!